이번에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화와 더불어서 관광 중에서도 잠시 들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고 먹고 좀 며칠 시간을 보내다 가는 체류형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이 체류형 관광이 사실은 우리 군의 최대 과제인 유동인구 유입과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러한 관광 분야에 대해서 견해와 구상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동인구 유입, 특히 그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어요. 서해안벨트 수학여행의 메카화, 네. 필요한 그 동학혁명 그 영상 테마기념관, 운곡습지의 그 유리로 만든 도명식의 식물관, 또 고인돌 유적지 방문 시 관람 편의 시설, 네. 그 사이클이라든가 전동 카트 비치하는 문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심원일원의 갯벌 학습 체험관 등에서 이런 학습과 관광 겸용 시설을 신설하고 정비해서 수학여행 인구를 좀 유치하는 문제, 또 고창읍성 주변 노동조 수지 일원의 사철 꽃 축제를 개발함으로써 사철 정말 관광객들을 꽃을 보러 오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으면 하는 문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스포츠는 또 제가 직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고창만의 관광 코스 개발 역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고창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거죠. 고창에서만 체험이 가능하고 인근 지역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대비해서 그런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데요. 스포츠 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포 90호간 해안도로, 사이클 도로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 해안도로를 갯벌 드라이브 코스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면은 영광, 부안 이런 해안도로와도 또 비교할 수 있는 또 그렇죠. 다른 네. 자연체험 코스가 될 수 있겠고, 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저를 찾아오는 많은 그 도회지 분들이 오시면 제가 꼭 가는 필수 코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 어딘가 하니 명사심리의 백사장입니다. 네네. 그 갯벌 백사장입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뭐 사실 차가 진입하는 거를 누가 막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잘 모르지요. 잘 네네. 몰라서 그런 저는 옛날부터 알아서 이게 사실 불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 갯벌 드라이브를 한번 뭐 한 2km, 3km 하면은 고창을 다녀간 분들은 첫 번째 물으면은 동학, 선운사, 무슨 뭐 다른 뭐 분야 뭐 많은 얘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영화를 찍는 것처럼 갯벌을 드라이브하고 거기서 조개를 줍고 네네. 하는 체험했던 기억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또 제가 이제 그 석양에 보니까 거기 이제 승마장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갯벌 드라이브와 승마를 그 한 대 묶어서 승마 체험까지 하는 그런 관광 코스로 개발한다면 이거야말로 고창이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관광 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최소 인력만 거기 배치하면은 이제 혹이라도 생길지 모르는 그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 최소 경비 인력만 배치하면은 바로 시행이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엄청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쾌적한 숙소가 없으면 거기 체류형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많은 유동인구가 사실 유입되면 그에 걸맞는 쾌적한 숙소를 제공해야 계속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도 그렇고 국내를 여행하면서 느끼는데요. 잠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그 동네에서 머문다는 그렇죠. 건 예. 그건 정말 구호에 불과한 거니까요. 행정에서는 중소형 유스 호스텔을 많이 그 분산해서 건립하는 문제. 한 군데가 아니고 우리가 필수 방문 코스에 아주 중소형으로 필요에 따라서 유스 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추진하고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손익분기점에 이르면은 이거를 전부 민간 위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개인의 소득하고도 관계되는 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민간의 소득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물론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민간 분야에서는 기업 자본을 유치해서 대형 리조트 사업을 좀 추진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게 이제 부안 격포에 있는 대명 콘도예요. 그렇죠. 대명 콘도가 들어선 이후에 그 해안도로에 그 드라이브 하는 차량이 4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관광객들이 사실 엄청 바글바글 그럼 되거든요. 잘 곳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창 인근 어디를 가더라도 잠은 거기서 아, 잔다. 그러니까요. 그럼 네. 밥은 어디서 먹겠습니까? 부안에서 먹겠죠. 그러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거기 대면 건너가는 길에 모항 관광 호텔인가 그게 있어요. 네, 모항이라고 하는 거 네, 네, 조그만 네. 항구에 이게 개인이 아니고 전라북도 관광공사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금이 모텔 요금이에요. 아, 제가 뭐 좀 우습습니다만 바닷가에서 자는데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 산 쪽에 자면 5만 원입니다. 물론 평일 기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공사 관광공사하고 상의해서 우리 고창 유명한 도립공원 손우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온천 단지에도 얼마든지 해볼 네. 수 있는 이런 1급 호텔들 건립하는 거를 군에서 행정에 추진해야 되겠고요. 또 석정온천 지구 내에 군유지가 있어요. 아, 군유지가 제가 있군요. 알기로는 군유지가 네네. 꽤 넓습니다. 거기 유스 호스텔 하되 소형 컨벤션 센터를 구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전체 군민들한테도 회의장 부족해서 그 수요가 있고요. 또 스포츠 선수단이나 단체 관광객이나 일반 그 기업 연수용으로도 사실 소규모의 컨벤션 센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고창만의 것을 위해야 되니까 고창 주요 도로 또 내지는 관광지 입구마다 다 요즘 화분대가 다 비치되어 있어서 참 아름다워요. 그 도로의 화분대하고 가로수 사이사이에 소형 분수거리를 조성하는 거. 이건 제가 정말 그 외국을 다니면서 특히 유럽을 다니면서 많이 본 건데요. 분수처럼 아름다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네. 아이템들을 군데군데 꼭 필요한 곳에 좀 설치함으로써 고창은 정말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른 뭔가 있다. 또 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특별한 것들 그거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설치만 하고 시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그런 그 공원도 있고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네. 이거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방문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온천 그 내려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인데 두 부부가 이렇게 가로수에 있는 칡렁쿨을 제거하고 계셨어요. 네네. 또 더더구나 보니까 언뜻 보니까 아는 분이라 제가 차를 세워놓고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보다 못해 제거합니다. 아, 보다 못해. 보다 네. 못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암만 행정에다 전화를 해도 저 칡렁쿨을 제거해주지 않고 이거 정말 잡초우거져서 우리가 시간이 있길래 나이 먹어서 은퇴해서 지금 고창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거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부부가 나와서 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후일담을 그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제가 식사하면서 들으니까요, 군에서 이제 누군가가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구획은 전부 다 행정에서,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설치, 시설, 무슨 이거 관리를 능동적으로 하는 약간 말입니다. 현장을 정말 방문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겁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광 강국이 되자라는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도 대표님의 이런 비전과 정책이 꼭 실현되어서 관광 강군 고창군 할 때 군을 써서 멋지네요. 관광 강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창군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또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각 문제점과 대표님의 구체적인 대안들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대안들은 대부분은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들에게 꼭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행정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서비스, 관치시대 얘기겠죠. 이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저 개인이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 저 개인이 아니라 군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직접 전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해리면에 그 동호, 구동호 가는 길에 동호 초등학교던가요. 그 앞을 지나다가 지인 한 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소하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앞에 한 9채, 10채, 제가 사실은 동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아주 그 흉물스러운 그 슬레이트 지붕의 폐가들이, 그래서 저 흉물스러운 슬레이트 지붕 폐가들은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어른 하시는 말씀이 그 삼양사 것인데 그 오랜 세월 민원노도 안 해주는데 어쩔 것이요. 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사유재산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군민 여러분, 얼마 전에 700억씩이나 들여서 그 회사의 염전 부지를 우리 행정에 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00억은 우리 군민들이 빚을 지는 겁니다. 지방세를 발행해서. 그 기업에서 700억씩이나 되는 돈을 내고 땅을 사면서 그 슬레이트 지붕의 그 옛날 폐가 그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그 세트보다도 훨씬 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거 철거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마디만 물어봤다면 철거 안 했겠습니까? 철거 안 하면 계약 안 해야죠. 그렇죠. 이거 사실 그것도 해결 안 한다면은 그 소가구슬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 담당자에서부터 이번까지 줄줄이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과연 공직자들만의 문제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는데 만약 저런 일을 누군가 적극적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공무원이 있었고 또 그 공무원을 우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뭐 승진에 반영하든 아니면 요직에 발탁하는 데 반영하든 그런 시스템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래도 과연 이렇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사권자의 몫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공직자들이 우선 승진, 우선 발탁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공직사회, 그런 세상을 꿈꾸어 본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람됐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의결이고 바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하시고 직접 경험하신 부분들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우리가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국민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현장을 방문하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앞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경청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의 제목이 동행 김만균의 약속입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정을 꿈꾸면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